500억 낙찰되었습니다. 화려한 경매장 한가운데 한 남자가 500억을 외치며 승리를 확신하던 그 순간 전국 생중계 카메라가 그의 오만한 얼굴을 비추고 사람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가 산 것은 고귀한 명작이 아니었습니다. 15년 전 한 시장을 잿더미로 만들라고 명령했던 자신의 추악한 과거였죠. 싹 다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그날 밤 불길 속에서 한 여자가 죽었고 어린 딸은 어머니의 시신 곁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경매가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이라는 사실을. 500억. 이 돈은 과연 그림값일까요? 아니면 그 남자의 마지막 장례비일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복한 오늘이 시작될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경매장 안을 대낮처럼 밝힌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벨벳 의자에 앉은 사람들 사이로 숨막히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단상 위 붉은 드레스 차림의 경매사 클로이 강. 그녀의 목소리만이 쩌렁쩌렁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450억. 현재 최고가는 450억입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클로이의 시선이 맨 앞줄에 앉은 한 남자에게 향했습니다. 희끗희끗한 머리를 단정하게 넘긴 오마니 회장이었죠. 그는 옆에 앉은 젊은 여성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최 실장, 저 땅이 내 손에 들어오는 건 시간 문제였어요. 그럼요, 회장님. 회장님의 15년 수건이 드디어 이뤄지는군요. 최수경 실장이 아첨하듯 웃으며 답했습니다. 오마니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단상을 바라봤어요. 경쟁자의 마지막 발악을 즐기는 사냥꾼의 얼굴이었습니다. 450억.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카운트 들어갑니다. 클로이 강의 외침에 장내가 술렁였어요. 그 순간 오마니 회장이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숫자를 불렀습니다. 500억. 짧고 단호한 한마디였어요. 경매장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오마니 회장에게로 쏠렸죠. 클로이 강의 얼굴에 희열이 스쳤습니다. 500억? 500억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죠?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나무 망치를 높이 쳐들었어요. 더 이상 없으시면 오늘 경매의 하이라이트 구 무궁화 시장 부지 오마니 회장님께 500억에 탕 망치가 단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낙찰되었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오마니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사람들의 축하에 여유롭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15년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듯한 후련함이 가득했죠. 드디어 내 것이 되었군. 그 지긋지긋한 무덤이.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이제 정말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실 수 있겠네요. 그래야지. 아주 근사하고 높은 건물을 올려서 과거의 흔적 따위는 보이지도 않게 만들어야겠어요. 오마니 회장이 흡족한 웃음을 터뜨리는 동안 경매장 가장 뒤쪽 어둠 속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닿지 않는 그곳에서 그녀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빛으로 단상의 오마니를 꿰뚫어 보고 있었어요. 탕, 탕, 탕. 망치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15년 전 그날의 기억을 날카롭게 파고들었어요. 시간은 15년을 거슬러 올라가 지수의 모든 것이 불타버렸던 그 비극적인 밤으로 돌아갑니다. 새빨간 불길이 밤하늘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연기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무궁화 시장.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그곳은 아비규환 그 자체였죠. 엄마,
엄마 어디 있어? 14살 지수는 새까만 재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으며 폐허 속을 헤맸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탄내가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어요. 그러다 익숙한 가게 터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반쯤 타버린 간판 아래 한 여인이 쓰러져 있었어요. 낡고 그을린 족자 하나를 품에 꼭 껴안은 채였습니다. 엄마. 지수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어머니를 흔들며 오열했어요. 아무리 울고불고 소리쳐도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로 흐려진 시야 속 어머니의 굳게 쥔 손 옆으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어요. 낯선 금색 라이터였습니다. 정교한 용 무늬가 새겨진 이런 허름한 시장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물건이었죠. 지수는 홀린 듯 라이터를 집어들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다시 현재. 박수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지수의 손 안에는 여전히 그날의 차가운 라이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제 곧 당신의 가장 화려한 무덤이 될 거예요. 오마니 회장.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리며 천천히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잔혹한 복수의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죠. 시간은 다시 15년 전 어머니를 떠나보내던 그 시리고 아픈 장례식장으로 흐릅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차가운 슬픔뿐이었습니다. 조문객도 거의 없는 쓸쓸한 빈소. 희미한 국화꽃 향기와 짙은 향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14살 지수는 텅 빈 눈으로 어머니의 영정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라버렸어요. 울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소란스러워지며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에게 둘러싸인 오마니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이고, 이런 비보를 이제야 듣게 되었네요.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그는 악어의 눈물처럼 보이는 슬픔을 가장한 채 지수에게 다가왔어요. 지수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것을 앗아간 원수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죠. 진작 찾아뵀어야 했는데 회사가 너무 바빠서요. 부디 너그러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오마니는 두툼한 흰 봉투를 지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온기에 지수는 봉투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가까스로 억눌렀어요. 차라리 칼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어머님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가식적인 위로를 남기고 돌아서는 그의 뒷모습. 지수의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사리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손이 부르르 떨렸어요. 그녀가 분노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고 있을 때 한 중년 여자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깊게 팬 주름과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한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여인이었죠. 혹시 이지수 씨 되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이번 시장 화재 사건의 조사를 맡은 차영신 형사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미안합니다. 사실 시장 상인회장이었던 어머님은 놈들의 위협을 진작부터 알고 계셨어요. 영신의 목소리는 깊은 죄책감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놈들에게 매수당한 시장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오마니의 회사에서 양심 가책을 느끼던 내부 직원으로부터 비밀 장부를 몰래 넘겨받으셨죠. 화재가 나던 그날 밤도 놈들이 찾아올 걸 예감하고 옷자락에 아주 작은 카메라를 숨기셨습니다. 마지막 협박의 현장을 잡아 세상에 알리려 했던 어머님의 결사적인 선택이었죠. 그런데 나는 그런 어머님의 전화를 받고도 윗분들 눈치가 보여 달려가지 못했습니다. 영신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제게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지수에게 족자를 꼭 전해달라고, 그 안에 놈들의 죄를 밝힐 증거가 있다고 말이죠. 영신은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극도로 낮췄습니다. 내가 지금 이걸 경찰서로 가져가면 놈들과 한통 속인 윗선들이 당장 증거를 없애버릴 겁니다. 지금은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요. 그림 속에 어머님이 목숨과 맞바꾼 카메라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수 씨가 이걸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놈들의 거대한 벽을 무너뜨릴 힘을 가질 때까지 이건 세상 누구도 모르는 우리의 마지막 패가 될 거예요. 차영신의 말에 지수의 눈이 커졌어요. 어머님께서 남기신 족자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수가 무어라 되묻기도 전에 장례식장 입구에서 요란한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아이고, 이 좋은 날에 웬 흉한 기운이 이리도 진동을 한단 말인가. 어쩐지 들어오는데 머리가 다 아프더라니. 남자는 악취를 쫓는 신용을 하며 장례식장 바닥에 굵은 소금을 흩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만이가 서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집중적으로 말이죠. 이봐요,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부정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저런 쓰레기가 밟은 땅에는 곡식도 안 자란다니까. 봉구의 외침 뒤에는 깊은 증오가 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그 불길 속에서 국수가게 지키려다 돌아가셨거든요. 놈이 세운 저 높은 건물들, 사실 우리 같은 사람들 피땀으로 세운 거잖아요. 봉구가 영신을 향해 아는 척을 하며 고개를 까딱였습니다. 두 사람은 몇 년 전 오만이의 또 다른 비리를 파헤치려다 함께 고초를 겪었던 사이였죠. 오랜만입니다, 차 형사님. 결국 이번 사건도 그놈 짓이군요. 형사님 배지까지 걸고 수사하신다더니 장례식장까지 오셨네요. 봉구 씨야말로 그 고물 트럭 몰고 아직도 놈 주위를 서성이는 건가? 영신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속죄하고 싶은 형사 영신, 할머니를 잃고 놈을 쫓던 봉구,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는 딸 지수 같은 상처를 가진 세 사람의 연대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이후 세 사람의 시계는 오직 오만이의 몰락만을 가리키며 15년이라는 긴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은 말라 비틀어져 서슬퍼런 칼날이 되었고 슬픔은 놈의 심장을 꿰뚫을 치밀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피눈물을 삼키며 보낸 15년. 14살이었던 지수는 이름도 얼굴도 목소리도 다 바꾸었습니다. 오만이를 심판하기 위한 날카로운 칼날이 되기로 한 것이죠. 상대를 이기지 못하면 지수 씨가 먼저 무너집니다. 영신의 엄격한 가르침 아래 지수는 망치를 쥔 손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힘을 주었습니다. 다시 해보세요. 자세가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어깨에 힘을 빼고 시선은 정면의 가장 먼 곳을 향해야 해요. 차영신이 지수의 자세를 꼼꼼히 교정하며 말했습니다. 지수는 마른 침을 삼키고 경매사처럼 나무 망치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이 그림은 18세기 프랑스 로코코 양식을 대표하는 화가 장 오노레 프라고나르의 작품입니다. 특유의 관능적이고 화려한 색채가 됐고. 그래서 이거 얼마면 되냐고요. 얼마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봉구가 대뜸 말을 끊으며 깐족거렸어요. 그는 일부러 무례하고 돈만 많은 졸부처럼 행동했습니다. 실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최악의 고객 역할이었죠. 지수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지만 곧 평정심을 되찾고 우아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손님, 이 작품의 가치는 단순히 가격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술가의 영혼과 시대의 역사가 담겨 있으니까요. 에이, 무슨 영혼은 영혼. 나는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비싸면 사는 거지. 봉구가 손을 휘휘 내저으며 너스레를 떨었어요. 그의 연기에 차영신이 나지막이 웃었습니다. 봉구 씨 덕분에 우리 지수 씨 순발력이 많이 늘었네요. 그럼요. 제가 또한 연기하잖아요. 이런 진상 손님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알아야 진짜 프로 아니겠어요? 봉구가 으쓱하며 말하자 무겁던 훈련장의 공기가 한순간에 유쾌해졌습니다. 지수도 참지 못하고 작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봉구의 진상 연기 덕분에 지수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아하게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사실 영신은 형사 시절 돈 많은 자들의 미술품 비자금 사건을 전문으로 쫓던 베테랑이었습니다. 놈들의 우아한 말투 속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지수를 진짜 상류층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죠. 지수 씨, 놈들은 향기만 맡아도 가짜를 구별해냅니다. 옷차림이 아니라 몸에 밴 여유가 당신의 무기가 되어야 해요. 영신의 서슬 퍼런 가르침 아래 지수는 와인의 미세한 맛부터 수백억짜리 그림을 다루는 손길까지 하나하나 몸에 익혔습니다. 영신이 놈들의 심리를 파고드는 전략가였다면 봉구는 지수의 뒤를 받쳐주는 기술의 천재였습니다. 팀장님, 이거 그냥 고물 트럭 아니라고 했잖아요. 봉구는 트럭 안에 숨겨진 비밀 장비들을 뽐내며 씩 웃었습니다. 평소엔 소금이나 뿌리고 다니는 만물상 같지만 사실 그는 세상 모든 잠금 장치를 풀고 어떤 장비든 뚝딱 만들어내는 제주꾼이었죠. 그는 지수가 경매장에서 쓸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기를 경매용 망치 속에 감쪽같이 심어놓았습니다. 돈이면 다인 줄 아는 놈들에겐 돈으로 복수해줘야죠. 제가 이 경매장을 우리 집 안방처럼 들여다볼 수 있게 세팅 다 해놨습니다. 봉구의 익살스러운 장난과 영신의 엄격한 훈련 속에 지수는 어느덧 경매장의 여왕 클로이 강으로 완벽하게 거듭났습니다. 아픔을 공유한 그들은 때론 스승처럼 때론 가족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오만이의 숨통을 조일 날카로운 칼날을 함께 벼려왔죠.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 훈련은 끝났고 이제 실전만이 남았습니다. 경매장을 빠져나온 지수는 검은 세단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운전석의 봉구가 룸미러로 눈을 맞추며 씩 웃었어요. 우리 클로이 강, 오늘 완전 날아다니던데요? 오만이 그 영감탱이 얼굴 봤어요? 아주 그냥 세상을 다 가진 표정이었네요. 계획대로 완벽했습니다. 이제 첫 단추를 끼웠을 뿐이에요. 조수석에 앉은 차영신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칭찬에 지수의 굳었던 얼굴이 잠시 부드러워졌어요. 세단은 한남대교 위를 부드럽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야경이 15년 전 불타던 시장의 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지수는 손안에 금색 라이터를 차갑게 움켜쥐었습니다. 봉구 씨, 오만이가 직접 호스트를 맡는 VVIP 파티 일정 확인됐나요? 그럼요. 내일 밤 놈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기 위해 직접 기획한 프라이빗 예술 파티가 열립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큰손들이 다 모일 거예요. 봉구의 대답에 지수의 눈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좋네요. 오만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그 화려한 무대 위에서 놈의 숨통을 조일 밧줄을 걸어줄 차례니까요. 15년간 이어진 복수의 서막이 이제 막 두 번째 장을 향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금빛 조명이 쏟아지는 VVIP 파티장. 클래식 선율이 샴페인 잔 부딪히는 소리와 뒤섞여 공간을 우아하게 채웠습니다.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은 클로이 강. 지수는 무리에서 한 발짝 떨어져 오만이 회장을 관찰했어요. 그는 여러 명의 아첨꾼에게 둘러싸여
어제 얻은 무덤에 대해 의기양양하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덤이라는 단어를 유독 좋아하는 건 그 말이 자신의 과거를 덮어주는 가장 화려한 포장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교양이 없다고 조롱받던 순간들, 그 모욕이 아직도 그의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만이는 오늘도 랜드마크라는 말로 자신을 비웃던 얼굴들을 밟고 올라서려 했죠. 거기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랜드마크를 지을 겁니다. 내 평생의 역작이 될 거요. 오만이가 만족스러운 웃음을 터뜨리며 벽에 걸린 그림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지수는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르누아르의 후기 작품이네요. 젊은 시절의 강렬함 대신 삶을 관조하는 듯한 부드러운 빛의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에 오만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낯선 여자의 전문가적인 해설에 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림의 조예가 깊으신가 봅니다. 어디서? 얼마 전 경매에서 배웠습니다. 클로이 강입니다, 회장님. 지수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그제야 오만이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그 경매사. 당신 덕분에 좋은 땅을 얻었지. 정말 대단한 실력이었어요. 과찬이십니다. 회장님의 확신에 찬 안목이 빛난 순간이었죠. 마치 저 그림의 가치를 한눈에 알아보는 것처럼요. 지수의 능수능란한 칭찬에 오만이의 입꼬리가 흡족하게 올라갔어요. 지적 허영심을 정확히 파고드는 미끼였습니다. 그 시각 파티장 밖 어두운 주차장은 또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발레 파킹 요원 복장을 한 봉구는 허리를 숙여 오만이의 검은 세단 운전석 아래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동전만 한 크기의 도청기가 들려 있었죠. 젠장, 어디다 붙여야 티가 안 나려나. 그가 막 손을 뻗는 순간 등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기서 뭐 하는 겁니까? 봉구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태연하게 몸을 일으켜 돌아섰어요. 날카로운 눈매의 보안팀장이 그를 쏘아보고 있었죠. 아, 네. 회장님께서 차에 먼지 앉는 걸 극도로 싫어하셔서요.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살피고 있었습니다. 봉구가 천연덕스럽게 대답하며 손에 쥔 도청기를 등 뒤로 감췄어요. 보안팀장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차 키는 반납했을 텐데요. 차량 주변을 어슬렁거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워낙 꼼꼼하게 챙기시는 분이라 혹시라도 불쾌해하실까봐 그랬습니다. 신분증 좀 봅시다. 아슬아슬한 순간이었어요. 그때 보안팀장의 무전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 팀장, 3번 게이트 쪽에 취객이 난동입니다. 지원 바랍니다. 알겠다, 바로 가지. 보안팀장은 봉구를 한번 쏘아보고는 혀를 차며 급히 자리를 떴어요. 봉구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는 재빨리 운전석 아래 깊숙한 곳에 도청기를 부착했습니다. 다시 파티장 안. 오만이는 클로이가 바라보던 그림 앞에 서서 일부러 옆 벽에 또 다른 작품을 가리켰습니다. 그럼 저건 어떻소? 저건 내가 비싸게 들여온 건데. 지수는 가까이 다가가 액자 아래쪽을 잠깐 바라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회장님, 저건 그럴듯하게 만든 가짜 위작입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뭐라고? 표면 균열이 오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저 크랙이 너무 균일해요. 이건 진품의 세월이 아니라 위작의 연출입니다. 오만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수는 마지막으로 한 줄을 더 얹었습니다. 회장님, 컬렉션을 노리는 사람들은 회장님이 명예에 약하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진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회장님이 그걸 들고 자랑하는 순간 그게 바로 돈이 되니까요.
그 말에 오마니의 자존심이 뜨겁게 자극됐고 동시에 클로이를 놓치면 안 된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오마니는 완전히 클로이에게 매료되어 있었어요. 클로이 씨 같은 전문가가 곁에 있다면 정말 든든하겠군요. 마침 제 컬렉션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거 정말 좋은 인연이네요. 별 말씀을요. 회장님의 컬렉션은 이미 그 자체로 훌륭한데요. 아니, 이젠 달라져야지. 곧 지을 갤러리에 내 이름을 걸려면 격에 맞는 관리인이 필요합니다. 오마니는 잠시 뜸을 들인 뒤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 전담 큐레이터가 되어주지 않겠소? 제 발로 호랑이를 굴에 들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같은 분의 큐레이터를 맡기에는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신다면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오마니는 그녀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만족하며 자신의 명함을 건넸습니다. 내일 당장 내 사무실로 찾아오시오. 자세한 이야기는 그때 합시다. 파티장을 나온 지수는 차가운 밤 공기를 마시며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녀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습니다. 첫 번째 미끼를 사냥감은 너무나도 쉽게 물어버렸죠. 오만의 저택 복도에는 기분 나쁜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오마니가 손님 배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큐레이터 클로이로 위장한 지수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10분뿐이었죠.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사각지대를 따라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마침내 복도 끝 거대한 위압감을 뿜어내는 오마니의 개인 서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지만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복제해둔 키카드를 인식시켰습니다. 디릭. 작은 기계음과 함께 묵직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고 그녀가 안으로 발을 들이자 문은 다시 냉정하게 닫혔습니다. 그 순간 지수는 오마니의 비밀 서재에 완전히 갇히고 말았죠. 사방은 고풍스러운 가구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성이 아닌 탐욕의 깊이였죠. 짓밟힌 사람들의 원한이 서린 듯 서재는 차가운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숨막히는 정막 속에서 겨우 입을 뗐습니다. 네, 들어왔어요. 여긴 사람의 온기라곤 없는 지옥이네요. 봉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수 씨.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짧습니다. 지금 바로 중앙 책상으로 가세요. 지수는 무거운 다리를 옮겼습니다. 납덩이를 매단 듯 걸음마다 무게가 실렸죠. 서랍을 열자 결벽 증적으로 정리된 서류 뭉치들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서류철. 그 표지를 확인한 지수의 손끝이 낙엽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구 씨, 이게 전부 탄원서예요. 짓밟힌 사람들, 우리 어머니처럼 억울한 사연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네요. 지수 씨,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잊지 마세요. 어서 핵심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지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쇠맛이 번졌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을 만큼 심장이 요동쳤죠. 그녀는 서둘러 탄원서를 밀어냈습니다. 그 아래 어둠 속에서도 기이한 광채를 내뿜는 벨벳 상자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본 지수의 눈동자가 절망으로 흔들렸습니다. 낡고 빛바랜 자개 비녀. 어머니가 시집올 때 물려받았다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의 영혼이었습니다. 어머니, 지수 씨?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그래요? 이걸 왜 오마니가? 이건 우리 엄마 비녀예요. 놈이 빼앗아간 우리 엄마의 인생이라고요.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툭툭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이내 차가운 분노로 바뀌었죠. 지수는 비녀를 가슴에 소중히 품고 서슬퍼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놈의 숨통을 단숨에 끊어버릴 증거, 제 손으로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알겠습니다. 딱 10분 드립니다. 제가 밖에서 시선을 끌 테니 서두르세요. 준비됐나요? 네. 시작해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정원 쪽에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위잉. 고막을 후벼 파는 요란한 전기톱 소리. 지금이에요. 작업 시작하세요. 비밀번호는 기억하죠? 네. 잊을 수 없죠. 그 인간이 유일하게 미안함을 느끼는 대상의 생일이니까요. 지수는 벽에 숨겨진 금고를 찾아냈습니다. 증오스러운 4자리 숫자. 번호를 누르자 묵직한 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소형 디지털 금고가 하나 더 들어 있었죠. 지수는 식은땀이 밴 손으로 USB를 꽂았습니다. 연결됐어요. 파일 넘깁니다. 좋아요. 복사가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안팀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속도가 너무 느린데요. 진행률이 도무지 올라가질 않아요. 화면 속 진행률 막대는 거북이처럼 더디게만 움직였습니다. 지수의 타들어가는 속도도 모르는 채 말이죠. 지수의 심장은 터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암호화된 파일이네요.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겠어요. 얼마나 더요? 밖에서 낯선 발소리가 들리는데요. 보안팀이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5분 남았어요. 제발 버텨야 합니다. 봉구의 목소리에 다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밖에서는 고함 소리와 전기톱 소리가 뒤섞여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있었죠. 지수는 모니터만 노려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제발 조금만 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보안팀이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도 곧 한계예요. 다 됐습니까? 98%, 99%. 마침내 화면에 복사 완료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쉴 틈도 없이 USB를 뽑아 주머니에 찔러 넣었습니다. 됐어요. 복사 끝났습니다. 빨리 나와요. 당장 서쪽 비상 통로로 뛰세요. 잠깐만요. 이 비녀는 제가 가져가야겠어요. 지수는 금고 안의 비녀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었습니다. 증거물 외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요. 이것도 증거예요. 오마니의 추악한 죄. 제 어머니의 피눈물 그 자체니까요. 차가운 분노를 가슴에 새기며 지수는 마지막으로 서재를 훑어보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칼날은 오마니의 턱 밑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15년을 기다려온 심판의 시간은 비로소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마니의 저택을 빠져나온 검은 세단은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한참을 달렸습니다. 차 안에는 지수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죠. 품에 안은 어머니의 비녀와 주머니 속에 USB가 살을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아지트에 도착하자마자 지수는 탁자 위에 물건들을 툭 내려놓으며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인지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죠. 지수 씨, 정말 고생했어요. 일단 숨 좀 돌려요. 봉구가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지만 지수는 곧바로 벽 한쪽에 소중히 보관해 두었던 낡은 족자를 가져왔습니다. 방금 훔쳐온 USB 속의 암호화된 파일들, 그리고 어머니가 목숨과 맞바꾼 이 족자. 이 둘이 만나야만 진실의 문이 열릴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지트의 공기는 쇳가루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시선은 오직 낡은 족자 하나에 못 박혀 있었죠. 지수의 손끝이 15년의 세월을 머금은 비단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거친 비단의 감촉이 손가락을 타고 전해지자 지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은 이게 전부였어요. 평생을 목숨처럼 간직해 오셨는데 여기에 모든 게 담겨 있을 거라 믿습니다. 봉구가 전문가용 확대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는 마치 유물을 다루듯 족자 양 끝에 나무 축을 꼼꼼히 살폈죠. 보통 이런 물건은 그냥 두지 않죠. 반드시 무언가 숨길 공간이 있을 겁니다. 봉구의 예리한 눈이 축의 한쪽 끝에 새겨진 미세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특수도구를 틈새에 밀어넣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축의 끝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손톱보다도 작은 마이크로 SD카드였습니다. 찾았어요. 여기 있었네요. 지수의 얼굴에 짧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봉구는 즉시 메모리 칩을 노트북에 연결했죠. 화면에는 영상 파일 하나가 떠올랐죠. 떨리는 손으로 클릭하자 15년 전에 그 끔찍한 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화면 속에는 지금보다 조금 젊지만 똑같이 오만한 오만이가 서 있었습니다. 놈은 거만하게 담배를 피우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죠. 내일 밤 시장에 불을 질러 안에 있는 서류랑 그걸 지키려는 상인회장까지 싹 다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알았나? 얼음 송곳처럼 차가운 오만이의 목소리가 아지트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엄마를 죽게 만든 잔인한 방화지시가 놈의 입에서 직접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영상이 끝나고도 차영신 형사는 족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지수 씨, 이상해요. 어머님이 이 영상 하나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족자를 품에 안고 계셨을까요? 영상은 이미 카메라 칩에 담겼는데 말이죠. 영신이 족자를 들어 밝은 빛에 비춰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광경이 나타났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난초 그림인데 빛을 비추니 종이 사이에 무언가 덧대어진 검은 그림자가 보였던 겁니다. 이거 이중지네요. 족자 종이 사이에 다른 종이를 한 겹 더 붙여놨어요. 봉구가 조심스럽게 칼끝으로 족자의 가장자리를 갈랐습니다. 그러자 겉 종이와 속 종이 사이에서 얇고 노르스름한 종이 뭉치가 조심스럽게 빠져나왔습니다. 15년 동안 족자 속에 숨겨져 있던 오만이의 진짜 비밀이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이었죠. 이건 오만이가 숨겨온 진짜 비자금 장부예요. 영신이 낮은 탄성을 질렀습니다. 거기에는 놈이 누구에게 뒷돈을 줬는지, 어디에 검은 돈을 숨겼는지 날짜별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놈들이 장부를 뺏으러 올 줄 알고 미리 장부를 족자 속에 교묘하게 숨겨놓았던 겁니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드러난 진실. 금융 범죄는 재판만 1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 방화 지시은 달라요. 오만이가 직접 살인을 명령하는 이 명확한 증거만큼은 그 어떤 권력으로도 덮을 수 없죠. 엄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족자가 이제 오만이를 파멸로 이끌 거대한 칼날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엄마의 눈물이 배어있는 족자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15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드러난 진실의 무게. 그 거대한 분노 앞에 세 사람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지트의 공기는 얼음물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방금 전 모니터를 통해 목도한 15년 전의 진실은 세 사람의 심장을 돌덩이처럼 굳게 만들었죠. 지수는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영상 속에서 섬뜩한 악마의 목소리를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것을 앗아간 지독한 화마의 기억이 얼음 속 곳이 되어 가슴을 사정없이 찔러왔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네요. 놈이 우리 엄마를 죽이라고 시킨 게 맞았어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할 때 아지트 한쪽에서 쉼없이 자판을 두드리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로 오마니의 비서실에서 일하던 최수경 실장이었죠. 경매장에서 오마니 옆을 지키던 그녀가 왜 이곳에 있는 걸까요? 사실 최 실장은 오마니의 온갖 뒤처리를 도맡아오다 놈이 자신까지 입막음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고 큰 충격에 빠졌던 인물입니다. 그때 차영신 형사가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고 그녀는 살기 위해 오마니의 정보를 빼돌리는 내부의 눈이 되기로 한 것이죠. 지수 씨, 지금 슬퍼하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모두의 시선이 모니터로 향했습니다. 보이세요? 누군가 우리 컴퓨터 주소를 추적하며 보안 성벽을 닥치는 대로 뚫고 들어오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우리를 찾아내겠다는 뜻이에요. 추적하는 주소가 어디입니까? 차 형사의 물음에 최 실장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오마니 회장의 오른팔 윤 실장의 개인 컴퓨터입니다. 윤 실장? 그 충직한 사냥개가 벌써 냄새를 맡았단 말인가? 봉구가 입술을 깨물며 욕설을 삼켰습니다. 지수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버렸죠. 오마니의 그림자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인 윤 실장이 움직였다는 것은 그들의 존재가 이미 놈의 레이더망에 걸렸다는 뜻이었습니다. 발각된 건가요? 놈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아니요,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수 씨의 신상 정보가 실시간으로 털리고 있어요. 놈들이 턱 밑까지 다가온 겁니다. 당장 여길 떠야 해요. 모두 짐 챙겨요. 봉구가 소리치며 장비를 낚아채려 할 때 줄곧 침묵을 지키던 차영신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요. 모두 그대로 있어요. 이건 예상했던 시나리오니까요. 형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윤 실장의 칼날이 우리 목에 닿기 일보 직전인데 그 칼의 주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마가 아닐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영신은 복잡한 눈빛으로 어두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확히 1년 전 공중전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 테니 오마니를 무너뜨리는 일에 협력해달라고 말이죠. 그게 누굽니까? 대체 누구길래 이런 위험한 도박을? 처음엔 저도 믿지 않았습니다. 놈이 파놓은 함정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그가 넘긴 첫 번째 자료를 보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오마니의 가장 깊은 치부를 도려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걸요. 설마 그게 윤 실장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는 오마니의 수족이잖아요. 지수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부정했습니다. 사냥이 끝나면 정체를 들키지 않으려고 사냥개를 가장 먼저 죽이는 법이죠. 윤 실장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오마니가 자신을 토사구팽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거예요. 복수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손을 내민 겁니다. 아지트 안에는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적의 심장부에서 날아온 칼날이 사실은 아군이 보낸 간절한 신호였다는 사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를 뒤지는 건 일종의 메시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으니 얼굴을 보자고 재촉하는 거겠죠.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영신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봉구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요, 형사님은 얼굴이 너무 팔렸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일은 저 같은 잡놈이 제격이죠. 하지만 봉구 씨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위험해요.
걱정 마세요. 뱀굴에 들어갈 땐 뱀보다 더 독한 놈이 되어야 하는 법입니다. 제가 가서 놈의 간이나 좀 보고 오겠습니다. 다음 날 밤 약속 장소인 낡은 한약방. 봉구가 먼저 도착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잠시 후 씁쓸한 한약재 냄새를 뚫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인상의 윤 실장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굶주린 짐승처럼 경계 어린 눈으로 봉구를 훑어보았죠. 차영신 형사가 아니군요. 당신은 누굽니까? 보시다시피 낡은 트럭 한 대에 목숨 걸고 사는 놈입니다. 형사님은 바쁘셔서 제가 대신 보약이나 좀 지으러 왔네요. 보약이라니 무슨 헛소리인지 모르겠군. 정말 모르겠소? 당신 주인이 당신을 고깃찌개로 끓여 먹으려고 가마솥에 불을 지피고 있는데 몸보신이라도 해야 버틸 거 아니오. 봉구의 직설적인 조롱에 윤 실장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봉구는 아랑곳하지 않고 식어버린 찻잔을 그에게 밀어주며 나른하게 덧붙였죠. 걱정 마쇼. 이제 우리 같은 지옥행 배를 탔으니 내가 특별히 보약 한 재 진하게 다려드릴 테니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윤 실장의 빳빳하던 어깨에서 힘이 탁 풀렸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만이가 평생에 걸쳐 쌓아온 비리 장부, 그리고 그놈의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차명 계좌 목록입니다. 정재계에 얽힌 지저분한 인맥까지 전부 이 안에 있어요. 윤 실장의 눈에 서늘한 한기가 서렸습니다. 오만이는 꼬리 자르기의 달인입니다. 이 장부들만으로는 놈의 목에 수갑을 채우기에 부족해요. 놈을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전 국민 앞에서 놈의 추악한 육성이 담긴 그 영상이 터져야 합니다. 그게 터지면 오만이는 끝입니다. 놈이 무슨 짓을 저지르기 전에 당신들이 먼저 놈의 숨통을 끊어 놓으십시오. 그게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니까. 윤 실장은 미련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봉구는 그의 빈 찻잔과 USB를 번갈아 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죠. 복수의 판은 이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더욱 견고하게 짜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가 흐르는 밤이었습니다. 오만희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끝없는 탐욕만큼이나 지독하게 화려했습니다. 사방에서 금빛으로 번쩍이는 장식장 앞 클로이로 위장한 지수는 우아한 미소를 머금은 채 낡은 족자 하나를 펼쳐 보였죠. 지수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놈의 심장을 겨눈 차가운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회장님의 안목이 높으시다는 소문을 듣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렸던 조선 초기 문인화에 숨겨진 걸작 묵난도입니다. 오만이는 굶주린 짐승처럼 매서운 눈으로 족자를 훑었습니다. 그림의 예술적 가치보다는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독점한다는 오만한 우월감이 그의 눈등자에 가득했죠. 지수는 그의 추악한 성정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더 다가가 마치 은밀한 비밀을 나누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세상에 단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작품이라 미술사적으로도 그 가치를 매길 수가 없어요. 소장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마지막으로 좋은 일에 쓰고 싶다며 비밀 경매를 제안하셨습니다. 수익금 전액은 문화재 환수 기금으로 기부될 예정이고요. 자선과 기부라는 화려한 포장지. 그것은 오만희의 더러운 탐욕을 고결한 명예욕으로 둔갑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비밀 경매라 재미있군. 그래서 시작가가 얼마라고 했지? 오만희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지수는 잠시 뜸을 들인 뒤 놈의 숨통을 조일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죠. 시작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회장님. 중요한 건
이 작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단 한 사람의 자존심이니까요. 사실 회장님의 오랜 라이벌인 태성그룹 박 회장님께서도 이 소식을 들으시고는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박 회장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오마니의 미간이 기다렸다는 듯 꿈틀거렸습니다. 평생을 경쟁하며 단 한 번도 지고 싶지 않았던 그의 유치한 승부욕에 기름이 부어진 것이었죠. 그까짓 늙은 너구리가 예술을 뭘 알겠나? 겉핥기식으로 아는 척이나 하겠지. 진정한 가치는 나 오마니만이 알아볼 수 있는 법이야. 그는 이미 완벽하게 덫에 걸려든 사냥감이었습니다. 지수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번 경매는 철저히 현금으로만 진행됩니다. 소장가분의 뜻이 워낙 확고해서요. 자금의 흐름을 전혀 남기고 싶지 않으시답니다. 회장님의 명성과 재력이라면 문제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연한 소리. 그런 건 문제도 안 되지. 윤 실장. 오마니의 우렁찬 목소리에 문가에 그림자처럼 서 있던 윤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차가운 가면 같았죠. 네, 회장님. 경매일이 언제라고 했나? 정확히 일주일 뒤입니다. 좋아. 그날까지 500억. 전액 현금으로 준비해. 내 서재 지하 비밀 금고에 빠짐없이 채워 넣어. 윤 실장의 표정이 순간 미세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회장님, 그 정도 규모의 현금을 일주일 안에 마련하는 건 자금 흐름에 큰 무리가 따릅니다. 회계팀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시끄러워. 내 회사에서 내 돈 쓰겠다는데 누가 반발해. 박 회장 그 영감탱이 코를 납작하게 해줄 기회란 말이다. 이건 내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오마니가 버럭 소리를 지르자 윤 실장은 더는 대꾸하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지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오마니의 호탕하고 자신감 넘치는 웃음소리가 집무실을 가득 메웠죠. 하지만 그 웃음은 머지않아 터질 파멸의 전주곡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마니의 사람들은 전쟁 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검은색 세단들이 쉴 새 없이 은행을 오갔고 도심 곳곳에서는 기이한 현금 수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1금융권은 한도가 찼습니다. 지금 바로 저축은행 쪽으로 움직이겠습니다. 사채 시장까지 뒤져. 이자 따위는 상관없어. 무조건 기한 내에 현금으로 맞춰. 오마니는 뒷자리에 앉아 쉴 새 없이 전화를 돌리며 아랫사람들을 닥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함께 기묘한 흥분감이 감돌았죠. 평생을 불법과 편법으로 불을 쌓아온 그에게 이 정도의 현금 동원은 자신의 위대함을 확인하는 짜릿한 유희에 가까웠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거액의 현금이 그의 비밀 금고를 가득 채웠습니다. 은행 띠지로 묶인 돈다발이 작은 산처럼 쌓여있는 광경을 내려다보며 오마니는 위스키 잔을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크하하, 봤나? 이게 바로 나 오마니의 힘이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는 세상. 내가 바로 그 세상의 주인이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며 라이벌을 무너뜨릴 생각에 온몸이 짜릿했죠. 윤 실장은 그런 그의 뒤에서 묵묵히 금고 문을 닫을 뿐이었습니다. 오마니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제 손으로 정성껏 쌓아 올린 이 돈다발의 산이 명작을 손에 넣을 영광의 자금이 아니라 자신의 몰락을 위해 치르는 거대한 장례 비용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탐욕의 무게만큼 거대한 파멸이 그의 턱 밑까지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15년의 세월을 건너온 복수의 시간이 이제
단 하루만을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경매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은 창밖에서 아득한 별처럼 깜빡이고 있었죠. 차영신의 아지트는 흡사 거대한 전쟁 통제실을 방불케 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경매장 내부와 방송국 조정실, 그리고 주변의 교통 상황까지 실시간으로 비추며 푸른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영신의 손가락은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15년의 세월만큼이나 무겁고 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죠. 팀장님, 정말 이대로 진행하는 겁니까? 만약 방송 사고라도 나면 저희는 전부 매장당할 겁니다. 걱정 마세요, 김 국장님. 이건 사고가 아니라 15년을 기다려온 예고된 심판이니까요. 영신은 15년 전 오만이의 부당한 압력에 밀려 억울하게 방송국을 떠나야 했던 옛 동료를 단호하게 안심시켰습니다. 수화기를 통해 전해지는 그의 거친 숨소리에서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그 오만이입니다. 그자가 얼마나 잔인한지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날 이후로 우리 모두가 숨죽여 어떻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는 겁니다. 영신의 목소리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서려 있었습니다. 15년 전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해야 했던 그 진실을 이제는 세상에 제대로 내놓을 때가 됐어요. 국장님은 제가 보내드린 신호에 맞춰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 이후의 모든 책임은 제가 집니다. 수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작게 한숨을 내쉰 김 국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그것은 굴레를 벗어던진 자의 홀가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평생을 죄인처럼 사느니 차 팀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날의 빚, 이제라도 갚아야지요. 전화를 끄는 영신은 모니터 속 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경매장 한편에서 쥐새끼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봉구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쇳소리 섞인 무전음이 정적을 깼습니다. 봉구 씨,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준비는 계획대로 되고 있나요? 무전기에서 특유의 경쾌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독수리. 지상 최대의 쇼를 위한 무대 세팅.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대장. 걱정은 붙들어 매시라니까요.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봉구는 호텔 직원 복장으로 위장한 채 마지막 장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 핀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 족자를 비출 특수 조명, 그리고 경매장 전체의 통신을 마비시킬 제목까지. 그의 손길은 굶주린 사냥꾼처럼 정교하고 신속했습니다. 오만희 회장의 얼굴 주름살 하나, 파들파들 떨리는 눈동자까지 다 잡아낼 겁니다. 8K 초고화질로 세팅 완료했거든요. 내일 역사의 현장을 아주 생생하게 담아드리죠. 오버하지 말고요. 보안팀에게 걸리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긴장 늦추지 마세요. 영신의 핀잔에도 봉구는 신이 난 듯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그의 농담 속에 숨겨진 비장함을 영신도 모르지 않았죠. 클로이, 아니 지수는 그런 그의 옆에서 경매 진행자로 입을 우아한 드레스와 구두를 맞춰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지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떨리진 않아요, 지수씨? 아니요, 팀장님. 전혀요. 오히려 기다려져요. 제가 이 무대의 주인공이 될 그 순간이요. 지수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복수만을 위해 살아온 모진 세월이 그녀를 강철처럼 단련시킨 것이었죠. 모든 준비를 마친 영신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유리창에 비친 그녀의 얼굴 위로
도시의 야경이 겹쳐졌습니다. 15년 전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무력한 어린 소녀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날의 눈물과 분노를 연료 삼아 기나긴 복수를 설계한 냉철한 사냥꾼만이 서 있을 뿐이었죠. 엄마, 보고 계세요? 이제 곧 끝나요. 영신은 나지막이 음조렸습니다. 당신의 딸이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저 괴물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똑똑히 지켜봐 주세요. 이 길고 길었던 밤이 드디어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녀의 낮은 목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에 스며들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 세기의 경매를 앞두고 도시는 기묘한 정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 아래에선 누구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판이 짜이고 있었죠.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지수의 스마트폰이 짧고 강하게 진동합니다. 발신자를 알 수 없는 번호로 도착한 기묘한 메시지 한 통. 준비는 끝났다. 오만이가 가짜가 든 가방을 챙겼다. 내일 경매장 단상에는 진짜 묵난도가 미끼로 올라간다. 박 선생님의 신호야. 드디어 놈을 무대로 끌어들일 시간이 됐어. 지수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납니다. 이미 아지트에서 족자를 해체해 방화 지시 영상과 비자금 장부는 손에 넣은 상태. 이제 남은 것은 오만이를 전 국민 앞에서 완벽하게 파멸시킬 가장 화려한 처형대를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경매 시작 직전 보안이 삼엄한 VVIP 라운지. 오만이는 500억이라는 거금을 쏟아붓기 전 자신이 고용한 박 감정사와 함께 물건을 최종 확인하겠다며 단독 검수를 요구했습니다. 오만함이 부른 치명적인 자충수였죠. 지수는 놈을 안심시키기 위해 증거물은 빠졌지만 외형은 완벽한 진짜 족자를 라운지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곳에는 박 감정사가 오만이를 기다리고 있었죠. 박 감정사, 준비는 완벽하겠지? 오만이의 비열한 목소리에 박 감정사는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 점의 족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수 일행이 칩을 빼낸 뒤 다시 봉인한 진짜 족자, 다른 하나는 봉구가 만든 가짜 위작이었습니다. 오만이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이 밀실에서 진짜를 자신의 가방에 몰래 숨기고 가짜를 경매장에 올려 세상을 속이는 것.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이 진짜는 회장님의 가방으로, 그리고 이 가짜는 경매장으로 보낼 겁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게 말이죠. 박 감정사는 오만이가 보는 앞에서 가짜를 진짜인 것처럼 속여 넘기며 놈을 완벽하게 기만했습니다. 오만이는 만족스러운 듯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가짜가 든 가방을 보물이라도 되는 양 챙겨 나갔습니다. 자신의 권력으로 진짜를 훔쳤다고 확신한 채 말이죠. 하지만 문이 닫히기 무섭게 박 감정사는 봉구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이, 봉구. 노인네가 낚였다. 자기가 진짜를 훔친 줄 알고 가짜 가방을 들고 나갔어. 전화기 너머로 봉구의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실 오만이가 가방에 넣은 것조차 봉구가 만든 두 번째 가짜였으니까요. 이제 진짜 묵난도는 오만이의 손을 떠나 경매장 단상으로 향합니다. 놈이 가짜라고 믿고 전 국민 앞에 내던진 그 족자가 사실은 진짜라는 역설. 이 족자가 낙찰되는 순간 지수 일행이 이미 확보한 방화 지시 영상이 전국의 스크린을 타고 흐르며 오만이의 숨통을 끊어놓을 것입니다. 박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오만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생중계 무대 위에서 자기가 벌인 진짜에 의해 스스로 파멸하게 될 거예요. 지수는 경매장 시스템을 최종 점검하며 차갑게 은조렸습니다. 놈이 그토록 가지고 싶어 했던 탐욕의 결정체는
이제 놈의 죄를 만천하에 공표할 가장 잔인한 미끼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탐욕이 만든 함정에 스스로 발을 들인 오만이. 그를 기다리는 심판의 시간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경찰 내부에 오만이의 끈앞풀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생중계 경매는 증거를 인멸당하지 않고 놈을 심판할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전문가의 말이라면 덮어놓고 믿어버린 오만이의 오만함. 그는 스스로 가짜를 훔치고 진짜를 사형대로 보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경매의 시작을 알리는 장례 방송이 낮게 울려 퍼졌습니다. 같은 시각 경매장 구석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 앞에 지수와 봉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VIP 라운지에서 벌어지는 모든 추악한 상황이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죠. 그래도 좀 떨리네요. 저 사람이 속아 넘어갈 만한 가짜를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종이 질감부터 수백 년 된 먹의 번짐까지 재현하느라 며칠 밤을 꼬박 세웠거든요. 봉구가 투덜거리자 지수는 부드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노력이 있었기에 오만이가 완벽하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봉구 씨의 실력은 때론 진짜보다 더 진짜 같으니까요. 저 가짜는 오만이가 평생 진품이라 믿고 곁에 둘 가장 완벽한 감옥이 될 겁니다. 모니터 옆에 다른 화면에 전시장 중앙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경매 시작을 앞두고 가장 주목받는 작품. 진짜 증거가 담긴 족자가 투명한 강화유리관 안에서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감탄과 카메라 플래시가 그 위로 쏟아졌죠. 오만이는 자기가 바꿔치기한 가짜가 경매에 오를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죠. 하지만 정작 무대에 오르는 건 저 진짜 족자고요. 네. 그는 스스로 가짜를 훔치고 엄마가 목숨 걸고 지킨 족자는 세상에 가장 밝은 곳에 오만이를 처형대로 이끌었습니다. 지수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VIP 라운지 문이 열리고 의기양양한 표정의 오만이가 걸어 나오는 모습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만족스러운 얼굴로 전시장을 훑어보는 그의 뒷모습, 자신이 쳐놓은 거미줄에 스스로 얽혀 들어가는 거미처럼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제 무덤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되겠군요. 봉구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오만이 회장 인생에서 가장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경매가 될 거예요. 지수의 차가운 대답과 함께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전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심판의 망치가 내려쳐질 시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일제히 붉은 빛을 밝혔습니다. 눈부신 조명 아래 경매장은 자선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아래 모인 이들의 탐욕과 허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죠. 마침내 모든 이목이 집중된 단상 위로 칠흑 같은 드레스를 입은 클로이 강이 한 마리 흑조처럼 우아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녀의 뒤편 대형 스크린에는 오늘의 마지막 경매품, 묵난도가 신비로운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고요. VVIP 라운지 가장 상석에 앉은 오만이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는 최고급 와인이 담긴 잔을 우아하게 흔들며 스크린 속 가짜 그림을 느긋하게 감상했습니다. 조잡한 위작에 수백억을 태울 바보들을 구경하는 것만큼 즐거운 일도 없었으니까요. 진짜 족자는 이미 자신의 가방 속에 들어와 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품은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정교한 가짜였다는 사실을요. 신사숙녀 여러분, 드디어 오늘 밤의 주인공을 소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클로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장내의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작품은 단순한 그림이 아닙니다. 격동의 시대를 살아낸 한 예술가의 혼이자 결코 꺾이지 않는 시대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을, 특히 오마니가 있는 라운지를 지그시 응시했습니다. 오늘 이 작품을 소유하시는 분은 단순히 그림 한 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에 길이 남을 불멸의 명예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그 이름이 곧 역사가 되는 것이지요. 명예, 역사, 불멸. 오마니가 평생을 갈구해온 단어들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잔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자, 그럼 시대를 소유할 위대한 여정, 시작가 50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힘찬 외침과 함께 객석 곳곳에서 패들이 번쩍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60억, 70억 나왔습니다. 이쪽에서 85억, 85억입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오마니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이 어리석은 축제를 즐겼습니다. 어차피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죠. 그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경매에 뛰어들었습니다. 신흥 IT 재벌 오마니가 평소 근본 없는 졸부라며 멸시하던 강태준 대표였습니다. 200억. 그가 무심하게 패드를 들어 올리자 폭주하던 경매장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50억에서 단숨에 200억으로 뛰어오른 금액.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오마니의 여유롭던 표정에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저 애송이가 돈 쓸 곳을 모르는군.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마지못해 패드를 들었습니다. 210억? 고작 10억을 올린 것은 이 경매의 주인은 자신이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체면치레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그의 자존심을 짓밟을 작정이었습니다. 350억. 다시 한번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내에는 이제 노골적인 경악이 뒤섞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와 카메라가 VVIP 라운지의 오마니에게로 향했죠. 그의 얼굴이 대형 스크린에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물러선다면 전 국민 앞에서 젊은 애송이에게 무릎을 꿇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안 돼. 저건 가짜야. 저런 종이 쪼가리에 수백억을 태울 순 없어. 그의 이성이 필사적으로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들끓는 오기는 이미 이성의 목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죠. 그가 패드를 들지도 내리지도 못한 채 망설이던 바로 그 순간 어느새 다가온 클로이가 유령처럼 속삭였습니다. 회장님의 명예가 고작 이 정도 가격이었습니까? 여기서 지시면 회장님 위신은 끝장납니다. 그녀의 시선이 스크린에 비친 놈의 얼굴로 향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전 국민이 회장님의 자존심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정타였습니다. 명예와 전 국민이라는 단어에 오마니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경매장이 떠나갈 듯 포효했습니다. 500억? 어디 더 따라올 놈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경매장은 일순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태준은 그 모습을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조용히 패드를 내려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무대 뒤편의 작은 통제실. 봉구는 오마니의 포효와 낙찰봉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는 헤드셋을 고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죠. 미끼를 물었다. 아주 정확하게. 봉구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습니다. 이제 신호를 보낼 시간. 화려하고 시끄러웠던 탐욕의 축제는 끝났습니다. 이제 추악한 진실을 만천하에 공개할 서늘한 심판의 장이 열릴 것이었습니다. 500억, 7번 패들, 500억 원입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클로이강에 낭낭하면서도 서늘한 목소리가 경매장 안을 팽팽하게 휘감았습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오마니에게로 쏠렸죠. 그는 승리자의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마치 이 세상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여유롭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탐욕스러운 오만함이 가득했습니다. 지수는 그런 놈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마지막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다면 카운트하겠습니다. 그녀는 낙찰봉을 든 손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마치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죠. 오마니의 입가에 걸린 미소는 승리를 확신한 듯 더욱 짙어졌습니다. 셋. 장내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둘. 오마니는 이미 축배를 들 준비를 마친 듯 비서에게 기세등등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 땅. 단호한 낙찰봉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낙찰. 15년의 원한이 담긴 이 족자는 7번 오마니 회장님께 500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5년의 원한이라는 기묘한 말 때문이었죠. 하지만 오마니는 승리에 취해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받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철컥. 육중한 금소금과 함께 경매장의 모든 문이 동시에 굳게 닫혔습니다. 화려했던 샹들리에 조명이 일순간에 꺼졌고 무대 위 스크린만이 섬뜩한 푸른 빛을 뿜어내며 켜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짧은 비명과 당혹스러운 웅성거림이 번져나갔습니다. 이게 뭐야? 무슨 일이야? 문이 안 열려요. 우리 갇힌 거 아니에요? 오마니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비서에게 소리를 질렀죠. 당장 상황 파악해. 이게 무슨 장난이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거대한 혼란 속에 힘없이 묻혀버렸습니다. 그 순간 모든 스크린에 낡은 비디오 테이프 같은 노이즈가 흐르더니 영상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무궁화 시장의 허름한 상점 안. 지금보다 젊지만 비열한 눈빛만은 그대로인 오마니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 앞에는 겁에 질린 지수의 어머니가 서 있었죠. 이깟 낡아빠진 시장 지키겠다고 끝까지 버티는 거요? 내가 보상금은 섭섭지 않게 챙겨준다고 했을 텐데. 화면 속 오마니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장내에 생생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여긴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절대 못 떠납니다. 어머니의 단호한 외침에 오마니는 비릿한 코웃음을 쳤습니다. 삶의 터전? 웃기는 소리. 그럼 다 태워버리는 수밖에. 잿더미가 되면 그땐 떠나고 싶지 않아도 떠나야 할 테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익숙한 금색 라이터를 꺼내 찰칵하고 불을 붙였습니다. 화면 가득 클로즈업된 용 문양의 라이터. 지수의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보이고 영상은 암전되었습니다. 경매장은 얼어붙은 듯 고요했습니다. 누구 하나 선뜻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죠. 모든 시선은 이제 경악과 혐오로 바뀌어 오마니를 향했습니다. 오마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스크린을 가리키며 바락바락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짓말이야. 저건 다 조작된 영상이야. 합성이라고. 놈이 발악하는 순간 무대 위 마이크가 저절로 켜지며 그의 목소리가 경매장 전체에 증폭되어 울려 퍼졌습니다. 지수는 단상 위에서 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속삭였죠. 오마니 회장님, 아직 놀라시기엔 이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들려오는 저승사자의 전원 같았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이 시간 대한민국 모든 방송 채널을 통해 긴급 속보로 생중계되고 있거든요. 회장님의 그 추악한 얼굴과 함께 말입니다.
뭐라고? 오만이의 눈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그 순간 객석 여기저기서 핸드폰을 확인하던 사람들의 경악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상에 진짜야. 뉴스 속보로 다 뜨고 있어. 오만희 회장 15년 전 방화 지시 영상 공개. 오만희는 완벽하게 설계된 덫에 걸린 짐승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려 했죠. 저 계집이, 저 미친년이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당장 전현을 끌어내. 하지만 그의 발악은 자신의 죄를 만천하에 고백하는 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한치의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불태운 시장터에서 당신이 죽인 여자의 딸이 지난 15년간 당신만을 위해 준비한 무대입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네, 내가 그 여편네의 딸이라고. 오만희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는 듯 허물어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웃다가 울기를 반복하며 절규했습니다. 그 여자가 끝까지 내 앞길을 막았어. 그러게 순순히 넘겼으면 됐잖아. 왜 버텨서 죽음을 자초하냐고. 다 그 여자 탓이야. 추악한 자기 변명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유죄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호랑이는 스스로 광대가 되어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15년 만에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려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것은 복수의 완성을 알리는 차갑고도 서글픈 미소였습니다. 오만희의 젊은 얼굴에서 흘러나오는 서슬 퍼런 방화지시. 그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한 남자의 인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소박한 터전을 단숨에 잿더미로 만든 악마의 속삭임 그 자체였죠. 경매에 참여했던 귀빈들은 경악과 혼란 속에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상 진짜 오 회장 아니야? 세상에, 저게 인간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주최 측은 당장 설명하세요.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과 멸시의 눈총.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오만희는 무대 위에서 넋을 잃은 채 스크린만 바라보았습니다. 방금 전 500억이라는 거금을 내지르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포효하던 그 위세는 온데간데 없었죠. 그의 얼굴은 시체처럼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가짜야.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 그가 미친 사람처럼 계속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는 성난 파도 같은 소란에 묻혀 공허하게 흩어졌습니다. 누가 이따위 짓을 한 거야. 당장 저 영상 꺼. 경비들 다 어디 갔어. 오만희가 발악하며 무대 아래로 도망치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쿵! 경매장의 육중한 정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불빛과 함께 수십 명의 경찰이 일사불란하게 안으로 들이닥쳤죠. 그리고 그들 가장 앞에는 서슬 퍼런 각이 잡힌 경찰 제복을 입은 차영신이 서 있었습니다. 15년의 모진 세월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현장을 통제합니다. 영신의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웅성거리던 군중이 홍해처럼 갈라지며 길을 터주었죠. 영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오만희가 서 있는 무대를 향해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차영신? 내가 어떻게, 내까지 파면당한 년이 어떻게 경찰 제복을 입고 있어? 오만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복직했습니다. 당신 같은 괴물을 내 손으로 잡아넣으라는 하늘의 부름을 받고 말입니다. 헛소리 집어치워. 이건 함정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년 목숨 하나쯤은. 오만희의 추악한 협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신은 그의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꺼낸 차가운 금속 수갑을 놈의 손목에 사정없이 채웠습니다. 철컥! 수갑이 물리는 날카로운 소리는 그 어떤 경매 낙찰 소리보다 크게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만이, 당신을 살인 교사, 증거인멸, 그리고 수천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이거 놓으라고. 내가 누군 줄 알고 감히. 내 변호인단이 오면 너희는 다 끝장이야. 놈이 짐승처럼 발버둥 쳤지만 영신은 놈의 귓가에 대고 얼음장처럼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아,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겠네요. 당신이 그토록 애타게 찾던 비자금 원본 장부 말입니다. 뭐라고? 당신이 가짜라고 믿고 사람들 앞에 던져버린 그 족자가 사실은 진짜였습니다. 그 안에 있던 장부는 이미 어제 검찰에 넘겼고 오만이의 눈이 경련하듯 흔들렸습니다. 멍청하긴. 제 무덤을 제 돈으로 판 기분이 어떻습니까? 오만이는 마지막 남은 이성을 쥐어짜며 광기 어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좋다. 감옥? 까짓 건 몇 년 살다 나오지. 500억? 내 돈으로 내 죄를 산셈 치면 그만이야. 난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 추악한 외침에 영신은 연민 어린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오만희 씨, 당신 이제 돈 한 푼 없는 알거지입니다. 무슨 개소리야. 내가 가진 돈이 얼만데. 내가 낙찰받은 500억은 이미 피해 상인 재단으로 전액 기부 처리됐습니다. 영신의 성고와 같은 말에 오만희의 얼굴에서 모든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기부? 내 허락도 없이 누가 감히. 이건 무효야. 당장 내 돈 돌려내. 무효라고요? 아니요. 당신이 가장 공들여 서명한 VVIP 비공개 입찰 합의서 제7조를 잊으셨나 보군요. 자금 출처 조사를 피하려고 당신이 직접 요구했던 기부금 특별 공제 방식 말입니다. 영신이 서류 한 장을 오만희의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은 이 경매를 문화재 환수를 위한 자선 행사로 위장해 비자금을 세탁하려 했죠. 그래서 낙찰 대금을 무조건적 기부금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에 기를 쓰고 서명한 겁니다. 세금을 안 내려고 판 함정에 당신 재산 500억이 통째로 빠진 거예요. 이제 그 돈은 당신 손을 떠나 무궁화 시장 화재 피해자 지원 재단으로 강제 귀속되었습니다. 오만희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입을 벌리고 있을 때 영신이 쐐기를 박듯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당신이 이 복수국의 서막인 줄도 모르고 가장 먼저 낙찰받았다고 좋아하던 그 무궁화 시장 부지 말입니다. 방화살인 지시가 확인된 이상 그 경매 계약 역시 원천 무효입니다. 그 땅은 당신의 빌딩 숲이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줄 공원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당신이 그토록 아꼈던 법과 편법이 오늘 당신의 모든 것을 뺏어간 겁니다. 놈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경찰들에게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법과 상식 그리고 빼앗긴 자들의 피눈물이 뒤엉켜 완성된 통쾌한 심판의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멀리서 그 비참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15년간 가슴 깊은 곳에 묻어두었던 뜨겁고 아린 피눈물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전국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최종 공판 날이 밝았습니다. 법정 앞은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의 카메라와 15년을 기다려온 무궁화 시장 상인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잠시 후 포승줄에 묶인 채 법정으로 들어서는 오만희의 모습이 나타나자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과거의 화려한 맞춤 정장은 사라지고 빳빳하고 거친 수의를 입은 노인이 서 있었어요.
듬성듬성해진 머리칼과 초점 잃은 눈동자. 비싼 향수 냄새 대신 퀴퀴한 소독약 냄새가 진동하는 초라한 모습이었죠. 지수는 방청석 맨 뒷줄,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았습니다. 재판장은 지수 어머니가 목숨 걸고 지킨 족자 속 SD카드 영상과 윤 실장이 넘긴 비자금 장부를 증거물로 하나씩 나열했습니다. 법정 내 대형 스크린에 오만이가 비열하게 웃으며 방화를 지시하는 영상이 다시 한번 재생되었어요. 죽여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싹 다. 스피커를 타고 흐르는 놈의 육성. 방청석 여기저기서 참았던 울음과 거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만이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죠. 비겁한 악마는 그제야 자신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깨달은 듯 어깨를 떨었습니다. 판결문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막대한 부와 권력을 이용해 법을 조롱했다. 타인의 생존권을 자신의 욕망을 위한 소모품으로 여겼으며 15년 전 발생한 방화 사건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다. 법정 안에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사람들의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한 긴장감이었죠. 지수는 두 손을 꽉 맞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밴 식은 땀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판사의 선고가 이어졌습니다. 본 법정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영구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판사가 법봉을 쥐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오만이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축제한 재산 전액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을 명령한다. 탕, 탕, 탕.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오만이는 미친 사람처럼 자리에서 일어나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건 무효야. 내가 누군지 알아. 이 판사 새끼야. 교도관들에게 개처럼 끌려나가는 그의 뒷모습. 놈은 마지막 순간까지 반성이 아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상인들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죠. 15년의 한이 빗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 첫 호흡이 서늘하고도 달콤했죠. 드디어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폭풍이 지나간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해의 한적한 바닷가에 모였죠. 세상을 집어삼킬 듯 포효하던 복수의 바람이 잦아든 자리는 거짓말처럼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희뿌연 새벽 공기 속에는 짭조름한 바다 내음이 스며 있었고 파도는 이제야 안심했다는 듯 모래사장을 나지막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지수는 15년의 모진 세월과 어머니의 한이 서린 낡은 족자를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짙은 화장 뒤에 자신을 숨겼던 클로이, 강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15년 전에 맑은 눈동자를 되찾은 강지수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서 있었을 뿐이었죠. 지수는 모래사장 위에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타닥타닥 마른 나뭇가지가 타들어가는 소리가 파도 소리와 섞여 정막을 채웠습니다. 차영신과 봉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뒷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지수의 목소리가 새벽 공기 속으로 나직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어머니를 괴롭히던 지독한 악몽도 저를 올가매던 복수라는 이름의 무거운 쇠사슬도 이제는 정말 다 끝났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족자를 불길 위로 가져갔습니다. 엄마의 목숨값이었고 억울한 진실이 담겨있던 낡은 종이. 한순간 망설임이 스쳤지만 지수는 이내 단호한 눈빛으로 족자를 불길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편히 쉬세요. 더는 아파하지 마시고 더는 억울해하지 마세요. 엄마 딸 지수가 이제는 제 삶을 당당히 살아갈게요. 하늘에서 꼭 지켜봐 주세요. 종이는 순식간에 붉은 불꽃에 휩싸였습니다. 지수는 불길 속으로 들어가는 족자를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15년 동안 어머니를 가두고 있던 고통의 껍데기이자 자신을 올가매던 증오의 사슬이었습니다. 엄마, 이제 이 종이 쪼가리에 당신의 영혼을 묶어두지 않을게요. 놈을 잡아넣을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갔으니 엄마는 이제 이 연기를 타고 자유롭게 날아가세요. 15년 전의 비극적인 기억이 담긴 낡은 비단 족자가 한 줌의 재가 되어 새벽바람에 흩날렸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수의 눈에서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짐을 내려놓은 자만이 흘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편안한 눈물이었죠. 지수는 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난 15년간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온전한 슬픔의 배출이었습니다. 그때 차영신이 다가와 아무 말 없이 지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깊은 온기가 지수의 등을 타고 흘러들었습니다. 잠시 후 봉구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종이컵 2개를 들고 다가왔죠. 자, 이거라도 한 잔씩 하세요. 밤새 추웠잖아요. 제가 특별히 꿀을 듬뿍 타왔습니다. 이런 날엔 단 게 최고거든요. 봉구는 특유의 능청스러운 말투로 무거운 공기를 걷어냈습니다. 지수는 붉어진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봉구 씨. 고맙긴요.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그런데 지수 씨, 그리고 팀장님. 우리 이제 뭐하고 살죠?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영 심심하네요. 봉구가 커피를 홀짝이며 묻자 차영신이 멀리 수평선에서 번져오는 여명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일단은 좀 쉬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너무 앞만 보고 달려왔으니까요.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죠. 저는 역시 몸을 움직여야 하는 체질인가 봅니다. 아니면 우리 셋이서 흥신소라도 하나 차릴까요? 억울한 사람들 사연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그런 곳 말입니다. 이름은 정의의 삼총사 어때요? 좀 촌스럽나? 봉구의 농담에 지수가 작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피어난 웃음은 저 멀리 밝아오는 새벽빛보다 더 환하고 눈부셨습니다. 좋네요. 하지만 전 당분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그냥 강지수로 사는 연습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클로이 강은 어젯밤 오마니와 함께 죽었으니까요. 지수의 목소리는 고요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형사님, 저 평범하게 사는 법을 다 잊어버린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만나면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지수의 막막한 고백에 차영신이 부드러운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배우면 돼요.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말이에요. 맛있는 밥을 먹고 좋은 영화를 보고 가끔은 아무 이유 없이 실컷 웃기도 하는 그런 평범한 것들 말입니다. 그 말에 봉구가 기다렸다는 듯 손뼉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연습부터 당장 시작하죠. 봉구는 남은 커피를 단숨에 비우고는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배고프지 않아요? 해 뜨는 거 봤으니 이제 국수나 먹으러 가자고요. 뜨끈한 잔치국수. 원래 큰일 치르고 나면 다 같이 국수 먹는 게 우리네 전통 아닙니까? 잔치국수. 그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단어가 세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수 너머의 삶, 되찾은 이름으로 내딛는 첫걸음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국수 한 그릇.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모닥불의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서서 완전히 모습을 드러낸 아침 해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의 길고 어두웠던 밤이 끝나고 마침내 그들의 찬란한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1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수를 버티게 한 것은 복수심이었지만 그녀를 구원한 것은 결국 곁을 지켜준 사람들의 온기였습니다. 진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빼앗겼던 나 자신을 되찾고 다시 웃을 수 있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수가 먹으러 간 그 따뜻한 국수 한 그릇처럼 여러분의 오늘 하루도 소박하지만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잔잔한 감동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님들의 행복한 오늘을 항상 응원합니다.